다시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에는 첫 번째로 발산형 경계. 발산 경계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다. 근데 판이 서로 멀어질 때, 이것들이 서로 멀어질 때 그 사이 비어있는 게 아니지.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 경계로 끊임없이 마그마가 분출되고 새로운 해양지각, 새로운 해양판, 판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밀어내는 거지. 근데 이렇게 밀어내기 위해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지. 바로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지. 그래서 멘틀의 상승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 내용까지 같이 알아둬야 되겠지. 멘틀의 상승 부위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자, 또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각 변동들에 대해서 참고로 선발 지진. 뭐냐면 마그마가 분출될 때 뚫고 나올 때 껍질 깨고 나올 거니까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지. 바로 그게 바로 땅의 진동이 지진이지. 근데 껍질 부분에서 일어날 거니까 얕은 곳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지. 천발 지진. 자, 그리고 이게 서로 멀어진다. 멀어진단 말은 어떻게나 굳어있는 애들이 멀어지면서 끊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층이 끊어지는 걸 우리가 단층이라고 그래. 근데 서로 멀어지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힘이 작용했을 때 생기는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건 정 대신에 뭘까? 역단층이 되겠지? 참고로 역단층은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정단층 그리고 화산활동도 활발하죠. 왜냐하면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이것들이 분출됨으로써 굳어서 되는 게 바로 새로운 판이었지. 그래서 화산활동도 활발합니다.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밑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되는 과정을 말해요. 분출되는 걸.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 지형. 지형의 예는 바다에는 해령, 육지에는 대륙 열곡대가 있습니다. 해령과 대륙 열곡대. 해령은 전체 바다에 다 깔려있다고 그랬어. 대서양 중앙에 있다 해서 우리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 했고 인도양에도 중앙에 있다. 인도양 중앙 해령. 근데 태평양에는 오른쪽 동쪽에 쏠려있다. 동태평양 해령이라 불렀습니다. 어쨌거나 전체 바다에 다 뻗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륙 열곡대는 대륙에서 갈라지는 부분은 아주 한정적이야.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미국? 미국 아닌데. 샌안드레스 단층은 보존 경계잖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고 좋아. 아니 잘했어. 자, 대륙 열곡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의 동쪽에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어디냐면 이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란다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면 쭉 있다면 그 위에 이 나라가 실려 있어. 아이슬란드가. 그러면 해령 위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해령 해저면 갈라지는 것처럼 이 대륙도 육지도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두 군데밖에 없다. 대륙 열곡대는 아이슬란드와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 수렴이란 말은 우리가 모은다 말 그대로 흔적면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이 서로 접근하는 것, 가까워지는 경계다. 자, 그러면 두 개 판이 만나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부딪히게 될 거고 두 판이 서로 다른 판이기 때문에 밀도차가 있을 것이고 하나의 판은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걸 섭입이란 말을 썼지. 그러면 파고 들어간다, 섭입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면에서 봤을 때 없어지는 거지. 소멸한다 그 말이지. 이 판이 소멸하는 곳이고 그리고 파고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내부로 들어갔던 애들이 결과적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바로 멘틀의 하강부를 이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멘틀의 하강부이면서 판 자체가 소멸하는 곳이다. 바로 발산형 경계가 서로 대응되는 것이지. 멘틀의 하강부로서 판이 소멸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특히 지각 변동들. 그래서 판이 두 개 판이 만나면 반드시 하나는 섭입을 하기 때문에 섭입 발생함으로써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그래서 천발과 신발진이 다 발생하는 거였지.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파고 들어가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애들이 막 밀다 보면 역시 끊어짐이 생길 수가 있겠지. 굳어진 애들이. 이런 거지. 내가 여기 연필이 있는데 내가 이 연필을 양쪽 잡아당겨서 끊기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양쪽에서 밀어서도 끊김이 생길 수도 있겠지. 자, 여기서도 역시 지층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양쪽에서 미는 힘, 이걸 횡압력이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지진은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정과 역 서로 반대 관계지. 자, 그리고 섭입을 하게 되면 원래 물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광물들이 있으면 마그마가 만들기 쉬운데 어쨌거나 이건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고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중심부로 내려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열 때문에 어쨌거나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마그마 생성되면 분출되는 걸 우리가 호상열도란 말을 썼었지. 어쨌거나 여기도 화산활동 활발하다.
근데 수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어. 어디냐면 대륙 충돌대, 대륙끼리 부딪히는 곳. 바로 히말라야 산맥.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수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대륙 충돌대인 대륙끼리 부딪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 근데 대륙끼리 부딪히더라 하더라도 참고로 위에 대륙 지각이 있고 밑에는 멘틀이 있어. 원래 판이라는 것은 100km 지각 가지고 다 낸다 그랬지? 위에 지각 성분도 있고 밑에 멘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끼리 부딪히게 되면 대륙 지각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서로 밀면서 막 밀려서 올라가지만 밑에 멘틀 성분은 두 개 중에 밀도차가 난다면 하나가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대륙끼리 부딪히더라도 섭입은 발생한다는 거지. 섭입을 하면 반드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도 마그마는 만들어져.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도 마그마는 만들어져. 마그마는 만들어지지만 너무도 두꺼워서 산맥이 너무도 두꺼워서 이걸 뚫고 나오지 못할 뿐이야. 원래 그래서 화산활동이란 것은 화산은 한라산, 백두산 다 땅 밖에 있는 거지. 그래서 화산활동은 다시 말하지만 분출되는 걸 말해.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는 마그마가 있지만 분출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화산활동이 없다는 말하는 거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쪽 지도상에서도 위치를 아셔야 되고 여기서는 화산활동 없다는 것. 자, 그리고 나타나는 지형들. 지형을 보게 되면 파고 들어가면서 움푹 패인 곳을 바다의 골짜기. 뭐라 불렀지? 해구라 불렀죠? 좋아. 해구와 함께 파고 들어가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줄줄이 만들어진 마그마들이 그대로 쭉 올라올 거니까 화산섬들이 쫙 나열되겠지. 이걸 열도라 그러지? 그래서 호상 열도. 자, 뭐냐면 직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휘어서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호의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그래서 일본을 보게 되면 약간 휘어 있잖아. 그래서 해구와 호상 열도를 이루는 경우도 있더라. 짝으로. 자, 근데 이렇게 해구와 호상 열도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바로 대표적인 여러분들 했던 좀 전에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가 될 거야. 근데 해구와 함께 습곡 산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끼리 부딪혀서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대륙에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인접해 있는 이 대륙에 바로 습곡 산맥 밀고 들어가면서 막 현재 이것들을 밀 거니까 밀려서 산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해구는 페루, 칠레 해구고 바로 그 해안선 따라 나와 있는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야. 해구, 습곡 산맥 조합 대표적인 것이 페루, 칠레 해구. 페루와 칠레 남미죠. 바로 페루와 칠레 연해서 있는데 쭉 해안선 따라서 해구가 있고 그 해안선 따라 또 역시 습곡이 쭉 펼쳐져 있는 안데스 산맥이 있더라. 자, 그리고 습곡 산맥만 만드는 경우 이게 바로 대륙 충돌대지. 습곡 산맥만 만드는 경우 자, 이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 이런 조합이 있다는 것 마시고. 자, 마지막 경계로서 보존형 경계. 보존형. 말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 말이야. 자,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거지.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것. 판이 인접해 있는데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존 경계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서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그러면 판이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게 없어. 그 말은 멘틀의 상승 및 하강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판이 소멸되거나 생성되는 것도 없지. 말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잖아. 단순하게 이동만 하는 거잖아. 판의 생성 및 소멸이 없기 때문에 보존이란 말을 쓴 거야. 그래서 보존형 경계. 여기 멘틀 상승 및 하강 당연히 없고 판의 새로운 생성과 소멸 역시 없더라. 자, 그러면 보존형 경계 대표적인 게 바로 지형이 뭐냐면 바로 변환단층이지. 일단 보면 지진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 자, 일어날 수 있는 지각 변동. 자, 그러면 판이 서로 어긋날 때 서로 마찰을 일으킬 거니까 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들에서 지진 발생하겠지. 근데 껍데기 부분들이니까 껍데기니까 천발 지진 발생하겠지. 자, 그리고 단층은 변환단층, 서로 어긋나는 것. 그리고 화산활동은 아예 없지. 마그마가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화산활동이 없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자, 모든 경계에서 천발 지진 다 발생한다. 그리고 플러스 신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수렴형 경계밖에 없더라. 그리고 모든 현재 보면 유일하게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보존형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 중에서 히말라야 산맥. 여기서만 화산활동 없고 나머지는 다 활발하다. 자, 기억합시다. 자, 보존형 경계에 되는 지형에는 바로 변환단층이 있는 거지. 변환단층. 참고로 이 변환단층은 우리가 앞 시간에 해저 확장설하면서 좀 배웠어. 어쨌거나
변환 단층은 어디냐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로 해령은 마디마디 끊어져 있어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변환 단층이었지.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 쫙 다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서부 샌 안드레아스 단층 미국 왼쪽에 있는 것 LA나 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가깝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자, 넘어갈게. 자,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 자, 이건 그냥 같이 봅시다. 여러분 문제집 바로 필기하셔도 좋고 1번 바로 볼게.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하잖아. 상호작용 때문에. 맞고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멘틀과 지각의 밀도차. 아니지. 멘틀 내에서의 밀도차지. 멘틀 내에서 밀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멘틀의 대류가 발생하는 거잖아. 지각하고 상관없지? 왜냐면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는 이 판이지. 지각 밀도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는 멘틀의 대류가 맞는 말이고. 자,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로 돼 있다. 암석권이 바로 판이었죠? 두께 100이었으니까 지각이 두꺼워봤자 100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네, 답은 3번. 자, 넘어갈게. 자, 5번 한번 볼게. 자, 이것도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전세계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 이 화살표들이 이동 방향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경계들로 그냥 이 선들이 다 경계가 될 거고. 자, 가겠습니다. 자, 판이란 지각과 멘틀 상부로 이루어진 두께 약 100km. 단단한 암석.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표면은 12여 개 판. 여러 개 판, 이게 10개 약간 넘지? 맞고. 자, 판이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벌써 나왔네. 원동력이 뭐라고? 멘틀의 대류. 근데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이거는 베게러가 얘기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제시했던 내용이었지. 근데 이 힘을 한참 못 미친다 그랬지.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멘틀의 대류가 맞는 거지. 자, 나머지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판이 갈라지는 곳은 수렴. 자, 판의 경계에서 해령이나 해구, 스콕산맥 이건 다 이야기했던 거지. 해령은 발산 경계, 해구나 스콕산맥은 수렴 경계. 이야기했지?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 답은 3번. 네. 자, 7번 갈게. 7번에는 조금 우리가 안 배운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다. 지금 보게 되면 태평양판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 말은 밀도가 좀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라시아판은 우리가 알는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야. 태평양판은 해양판이고. 그리고 해양판이 좀 더 밀도 크지? 일반 해양보다 밀도 큽니다. 자, 일단 이거 가지고도 알 수가 있고. 자, C에서는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형성된다.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내용이야. 안 배웠던 내용이야. 네. 자, 섭입을 하게 되면 이 섭입하면서 이 속에 있는 함수광물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물을 포함한 광물, 함수광물. 이놈들이 물을 내뿜게 되거든. 주변에 물을 줘버리면 주변에 있는 멘틀들이 좀 더 용융점이 떨어져.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참고로 압력 감소로 생긴단 말은 상승을 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물속 들어가면 압력 높아지지? 반대로 땅속에서도 역시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러면서 마그마 만들 수 있고 요거는 나중에 발산형 경계 또는 열점에 대한 건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할게. 자, 어쨌든 이건 틀렸는데 자, C에서는 뭐냐면 온도 증가와 물 공급 때문이다.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섭입하면 땅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온도 높아지겠지? 근데 주 과정은 바로 물의 공급입니다. 이 정도면 적어놔.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다 우리 수업할 때 다시 할 거야. 어쨌거나 이거는 압력 감소와는 무관하다. 물 공급이 주 원인이다. 자, 일단 이건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 내용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갈게. 3번. 자, B에서 A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 깊이는 깊어진다. 나머지 내용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거는 섭입대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섭입대 따라 일어날 거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거지. 맞는 말이고.
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대륙판. 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 봐. 판의 경계라는 것은 땅 속이 아니야. 표면에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판의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가 바로 판의 경계.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계 지역이 바로 여기야. 이쪽은 자, 이거 섭입 일어날 거니까 이 양쪽이 바로 판이 두 개 판이 되겠지? 하나는 대륙판, 하나는 해양판. 그래서 일본 역시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이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놈은 바로 대륙판에 속한다는 거지. 유라시아판에 속한다는 거지. 둘 다 대륙판입니다. 자, 5번. 일본 해군은 해양판이 소멸되는 수려면 경계에 해당한다. 일본 해군은 맞는 말이죠. 해군은 수려면 경계였지? 맞습니다. 답은 2번. 나머지 가지고 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거야.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9번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거지. 지금 나와 있는 A에서 D까지의 각각 경계들을 확인해 보면 AD는 수렴형 경계. A와 D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로 접근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B는 발산형. C는 보전형. 됐지? 자, 그럼 이게 쉽습니다. A와 D는 수렴형 경계. 맞는 말이고. 자, B에서는 천발지진. B는 발산 경계니까 천발지진. 맞는 말이죠. 맞죠? 자,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참고로 C는 보전이고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지? 그래 틀렸습니다. 참고로 수렴원과 발산 경계에서만 화산활동 있지? 특히 수렴 경계에서는 특히 하나만 얘기를 하면 단 대륙 충돌 때인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없는 거지. 어쨌든 화산활동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수렴과 발산이다. 답은 3번. 일단은 내용 제시하고 할 건데 자,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잖아? 커다란 자석. 일단 간단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 지구는 커다란 자석인데, 이게 바로 위쪽이 바로 뭐냐면 북극과 아래쪽이 남극이야. 그래서 북극 방향에 S극을 띄고 있지? 그래서 S극을 띄고 있으니까 우리 나침반 N극이 바로 저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지. S극과 N극을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리고 남극은 N극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띄고 있고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현재 자기력선이 분포해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란 말을 쓰지. 또는 자기권이란 말을 쓰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다시 할게. 편각. 됐죠? 넘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 그림이다. 내가 이 지점에서 지금 지구 자전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진북은 이 방향이 되겠지. 지리상이 북극, 자전축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나침반 내가 이 지점에 있다면, 진짜 북쪽은 이 방향이 될 거야. 근데 여기가 자북극이라면 내 나침반은 이쪽을 향하고 있겠지. 이쪽을 향하고 있겠지. 그래서 이 각 차이가 바로 편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편각. 뭐 여기서는 21도다라고 제시했지. 어쨌거나 어느 지점이든 편각은 다 다를 건데 어떻게 이렇게 편각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하나 그릴게. 자, 잠시만. A와 B. 자, 그러면 A에서 해볼게. A에서. 자, A에서 진북. 자, 진북이라는 것은 진짜 북극, 지리산의 북극 방향이야. 그럼 그대로 거치 이 방이 되겠지. 여기를 향하고 있겠지? 근데 자북 역시 일직선상이 있으니까 역시 두 개 방향은 똑같을 겁니다. 그 말은 여기서 편각은 얼마다? 벌어진 각이 있다 없다? 없다. 0도가 되는 거지. 여기 편각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B에서 재보면 B에서는 진북은 이 방향, 자북은 이 방향. 면 이 사이 각이 바로 편각이 되겠죠? 편각이. 뭐 각도 얼마라고 제시가 됐으면 얼마라고 나오겠지. 이 각도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한다. 자, 실제로 쓰이는 건 이 복각이야, 복각. 복각. 복이란 말은 우리 복분자 할 때 복자가 엎드릴 복자잖아? 포복하다. 자, 복각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침판이 숙인 각이야. 엎드린 각이야. 기준은 수평면, 지평면에 대해서. 자, 수평면, 지평면에 대해서 이 나침판이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 있느냐 이 각도가 바로 복각이야. 그래서 나침판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한다. 복각. 자, 그러면 자, 지구란 자석이 있어. 그러니까 자전축이 있고 N극, 자, S극과 N극을 띄고 있는 지구 자기 축이 있습니다. 있으면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어. 근데 나침판을 놓게 되면 이 나침판은 자기력선과 똑같이 나란한 방향으로 다 배열이 됩니다. 여기에 나침판을 놓았다면 여기 지나는 자기력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배열이 돼.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복각이라는 것은 수평면과 나침판이 이루는 각이라 했지만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이 지나가면서 이루는 그 선과 이루는 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침판이 똑같이 배열될 거니까 자기력선처럼. 자, 그럼 갈게. 자, 일단 설명하고 이 그림 그리자. 이 그림 그릴 건데 설명을 하고 갈게. 이 그림. 자, 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 볼게. 위도가 30도인 지역에서 내가 잴 거야. 그럼 이 지역에, 자, 이 지역 딱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평선은 이렇게 돼 있겠지. 또는 수평선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 지점에서 내가 복각을 재볼 거야. 재봤더니 나침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은 이렇게 지나간다 그 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지평선과 이 화살표가 이루는 각인데 그냥 쉽게 하려면 지평선과 나란한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평행하게. 결과적으로 지평선과 이 노란 자기력선 또는 나침판이 이루는 각이 이 사이각이 되겠지. 이게 바로 지평선에 대해서 엎드린 각. 이게 바로 복각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복각.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복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 자, 갈게. 다시. 자, 실제 이게 복각기야. 복각기. 아까 나침판을 이야기했는데, 봐봐. 여기 작은 나침판이 있는데, 이렇게 나침판은 판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 나침판은 판의 형태로. 그러면, 예를 들어봐. 내가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갈 거야. 나침판이.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지나갈 건데, 내가 이렇게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 나침판은 판이잖아, 맞지? 밑에 판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나침판의 판이, 이게 나침침이, 자침이 이렇게 이 정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까 뭐냐면, 나침판의 자침이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배열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밑에 판이 있잖아. 판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거야. 실제 이 정도로 내려가고 싶은데. 맞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나침판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게 바로 이 복각기지. 이해 됩니까? 되겠나?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복각기 나침판을 세로로 세워두면 얼마든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지. 그 지역 지나는 자기력선 따라서 얼마든지 배열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현재 이거는 지평선과 나란한 방향인데 이놈이 화살표 방향, 이 노란색이 바로 자기력선 방향이지. 자기력선 방향대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지. 그래서 복각을 알 수 있는 거지. 복각이란 말은 아까 엎드릴 복자. 지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온 각. 이만큼이 내려왔다 그 말이지. 이만큼을 엎드렸다 그 말이지. 이 복각이야. 됐죠? 자, 넘어갈게. 자, 이 내용, 다음 내용을 마지막으로 할 건데. 자, 넘어갑니다. 자, 좀 전에 아까 봤던 그림인데, 자, 이거 봐봐. 뭐냐면,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들이 지나고 있어. 자, 그럼 간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재봤더니, 자기력선 따라서 재고 있는데 이 자기력선을 지나는 어떤 한 지점은 이 자기력선이 지평선과 나란하게 지나가는 곳이야. 이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이 선상에서도 어떤 특정 지점이 있겠지? 어떤 특정 한 지점은 지평선과 나란하게 배열되는 나침판을 놓았을 때, 복각기를 놓았을 때 지평선과 나란하게 배열되는 곳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두 개는 기울어진 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복각이 얼마야? 0도. 복각이 0도인 이곳을 뭐라 부르냐? 이걸 바로 자기족도라 그래. 0도인 곳을 자기족도라 그럽니다. 자, 그림 좀 이따 그려. 잠깐 설명 다 하고 갈게. 자, 그리고 봐봐. 자, 자기력선이 여기 위에가 S극이고 밑에가 N극인데 원래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온 자기력선이 나중에 여기 들어갈 거야. S극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간단 말은 다시 말하지만 S극이 있는 이 땅 지점에서는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땅에 대해서. 됐나? 그러면 여기서는 땅에 대해서 머리를 완전 밑으로 쳐박은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숙인 거야? 90도지. 그리고 복이란 말이 엎드릴 복자잖아.
엎드릴 복자. 그래서 수평면에서 밑으로 숙이는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복이란 말이 엎드릴 복자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90이 됩니다. 여기가 자북극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아까 n극 되는 이 지점 여기서는 빠져나온다 그랬지? 그럼 자력선이 빠져나올 거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봐. 사람이 저기 서 있으면 거꾸로 서 있으면 바닥에서 자력선이 올라오는 거지. 맞나? 그러면 지평면에 대해서 자력선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지. 나침판은 위로 향하겠지? 맞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럼 엎드린 게 아니라 엎드린 방향의 반대 방향이잖아. 90도긴 한데.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지. 이걸 자남극이라 합니다. 자, 이 그림 그리고 오늘 끝낼게. 늦게 맞추는 쏘리.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자, 여기 이 내용 추가만 좀 할게. 아마 그림 그려서 이미 적혀 있지만 복강 밑에다가 한 줄 더 정리할게. 자, 플러스 90도 자북극, 0도는 자기족도, 그리고 마이너스 90은 자남극이 된다. 자, 이것까지 좀 쓰겠습니다. 다시 갑니다.